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에서 한 중간 정도의 매우 중요한 소식을 또 다뤄놨기 때문에 꼭 한 번쯤 보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구독자 님하고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소식 먼저 전달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절하가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원화 환율 절하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떤 금리 정책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역전된 금리 차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간재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 원료 제품군이 생각보다 가격이 다 달러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생각보다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년부터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나라들이 딱 있습니다. 한중일 무조건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 침체에 있는데 외환의 유출폭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맞추자니 가계부채가 좀 생각이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요새 이제 옵션으로 정책을 9월, 10월 달에 탕감 정책안을 내놨는데 그것보다 더 확대된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의 정책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1.29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FMC 긴축 기조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 영국, 스위스의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 강화한 점을 달러와 강세를 다소 제한하는 역할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뭐 아시아, 중동 가릴 거 없이 지금 미친 듯이 똑같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 가격 추이는 온스탄 1670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푸틴의 이제 2차 대전 이후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금 가격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고요. 유가는 배럴당 83.49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와 그리고 수요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원유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영향성이 이번에 좀 유가를 안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국내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이제 미국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국은행과 그리고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에 좀 투자를 다 하고 싶으니까 둘이 짝짝꿍해서 수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외환보유고 부분의 일정 비중이 계속해서 유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나중에 그 고간을 채워주겠다라는 수합 계약 체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성이 있고요. 앞으로 더 금리를 가속화하겠다라는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으로써 1,400원에 있는 이 지탱적 구조는 이 두 가지 영향성으로 깨져버렸다. 그리고 여기서 한 템포 더 세게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져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전망 엇갈리고 고금리 지속 기간이 변수이며 고용 시장은 아직 양호한데 경기 침체 내년 3분기에 올 수도 있다. 영국 중앙은행 지난해 12월부터 7번인 연속 금리 인상을 했으며 꺾이지 않은 영국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9.9% 올랐고 국채 매각 만장일치 승인했고 약 127조 원을 줄이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형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본인도 조금은 자기 예상치보다 더욱더 슈팅폭이 커져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은 사실이긴 해요. 네. IMF 쪽에서 몸담고 있다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 주가 반토막, K게임 흔들린다. 야, 우리 지금 뭐 게임 주식 안 들고 있는데 너 왜 게임 주식 이야기하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에 넷마블 쪽이 보이죠? 예, 그리고 컴투스도 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고도 또 이 중간에 껴져 있는 그렇게 위믹스를 살아가는 위메이드도 있죠. 여기 위메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네, 답이 나왔죠? 해당에 있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벌써 반토막 이상 났고요. 주가도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추이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게임 회사들이 이번에 임금 인상폭도 상당히 높여놨기 때문에 재정적 여건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코인 시장에 일단 진출을 했던 회사들이 과연 코인 시장에 있는 쪽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게임파이 쪽에 신경을 쓸 수 있을 만한 재정적 여건과 투자 여력이 있냐? 저는 그게 물음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짜로 계속해서 이행을 해 나간다고 하면 정말 저는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위메이드도 위믹스를 그렇게 챙긴다고 하는데 진짜 시장이 안 좋은 내년 시점에도 똑같은 발언을 할지 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코인을 너는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던 이유도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조물주 같은 회사가 회사에서 나왔잖아요. 그 회사에서 경기가 안 좋아. 돈이 없어. 돈 몇 개 영화야. 근데 코인에게 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재반적 여건 상황이 좀 되어야 투자가 계속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FMC 실업률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내년이 4.4, 24년도에도 4.4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기존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 해서 기존보다는 소폭 올랐다는 거예요. 좀 속도가 좀 더 가속도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좀 아쉽다. 그러면서 6주 만에 첫 증가세가 나왔고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며 낮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불만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정말 핵심입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이게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의견이 불일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 5%에 거의 근접하는 위치에 다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연 이 위험자산 부분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3년도가 정점이면서 이때부터 분포도가 다 내려가고 있죠. 합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실업률 전망치도 보게 되면 23년도 때에 4.4 부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의미는 최고점은 일단 점도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실업률 추이도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 주어진 값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그래 23년도 정도가 피크치를 찍고 그 뒤부터는 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해석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라는 걸 하나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23년도 4.4, 24년도 4.4를 해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연준의 목표치는 실업률 4.4만 되면 그때부터 내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4만 찍혔다. 실업률이. 그러면 나이스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30만 건 이상 돌파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핵심적인 주요 요건은 어차피 내년 가서도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겠지만 올해의 내년 전망치는 거의 다 나왔다. 1번 조건, 2번 조건에 부합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된다? 앞으로도 시장은 점차적으로 좀 재미없게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만큼 평단을 빨리 낮추던지 또는 길게 모아서 뺏기지 않게끔 계속 잘 들고 가던지 해야 됩니다. 듣보잡 코인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업률이 증가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국내에 굴지에 있는 이름 있는 게임 회사들이에요.
근데 반토막이 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대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볼까요? 돈이 경색이 되는데 뭐 돈이 뭐 게임 쪽에 돈 쓸 돈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가 절이 높아졌는데 잘 결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코인 회사들한테도 돈이 잘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지 않는 신생 코인 회사에다가 돈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은행들의 9월 FMC 반응을 보고 나왔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CT는 더 깊은 침체 가능성이 있다. 최종 4.75를 보고 있다. UBS는 경착륙 위험 커져서 내년 25bp씩 3번 인하할 것 같다. 그리고 제프리스는 연준의 침체 피할 걸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달성 어려울 것 같다. 침체 피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무엇이냐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코로나 지원금. 거기다가 여기서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 또 받아. 그러면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왜냐면 내 필수 소비재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기 쓰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는 지불금이 아직까지도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구매력이 떨어져야 이 시장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엔딩, 게임 미션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너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끝나는 거는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야 되죠. 제가 만약에 아빠예요. 아들이 있어요. 맨날 용돈을 뭐 이번에 기분 좋아가지고 100만원씩 계속 인상을 해줬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내가 경기가 좀 안 좋아. 근데 30만원씩 줘야 돼. 그러면 그 전에 이 친구의 습성이 중요하겠죠. 얼마나 습관성 있게 저축을 잘했냐. 아니면 탕진하면서 보냈냐. 자기 먹을 거 다 뭐 먹고 그렇게 살아왔냐. 이 차이에 따라서 그걸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변수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점도 참고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실업수당, 코로나 보조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체 투자자산에서 얼마나 수익성이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존버해 있는 흐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가 고공을 하게 되면 길어봐야 저는 2년 안짝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모아놨던 돈, 물가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더라도 빨리빨리 소비를 할수록 내 있는 고간이 가속도가 더 붙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비트코인 뭐 하이라이트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보게 되면 이더리움의 입금량 최근 증가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근데 포인트는 9월 15일 기준으로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눈에 띄게 입금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이 일부 조금 더 던졌다라는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또 알 수 있는 점은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거래소 코인을 보내며 매도 압박을 더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초보자들은 그냥 조금씩 계속 사모으는 전략이 매우 좋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러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암호화폐 채굴 규제 합의 곧 하원의 규제법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남아 돕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앞으로 경기 침체되면 채굴 회사들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입장의 조율점을 합의점을 잡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캐나다 총리 국민들 보수당 대표 조언 믿고 암호화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났다. 국민들이 연초 그의 조언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면 저축의 절반을 잃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캐나다도 보조금을 많이 살펴있거든요. 미친듯이 뿌렸습니다. 근데 반 이상 물렸다라는 의미는 구매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일단 내가 여기에 돈이 묶였기 때문에 이 돈은 못 빼고 일단 그러니까 명품도 못 사고 부동산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결과값 일단 통계 자료만 보니까 윗분들은 보면 안 올랐네, CPI 안 올랐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려져 있는 사람한테 기회할 수 있을 만한 조로의 필살기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여유롭게,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9월 27일 날 에이다의
바젤 하드워크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거래소의 입출금 부분이 닫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다의 또 변동폭 그리고 바젤 하드포크 이후에 또 변화폭이 있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또 항변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보게 되면 1억 달러 규모의 프랍 트레이딩을 진행을 했다. 그 이유는 야 이거 우리 트레이딩 한 게 아니고 테스트한 거다. 테스트 모델링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이야기 뭐 실시간 방송에서도 한번 다뤄드리기도 했지만 꼭 제가 한 번 더 다뤄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21년도 때였습니다. 구매력이 도대체 뭔데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년도 때 부동산 엄청나게 올랐죠. 그 다음으로 주식 엄청나게 올랐죠. 그 다음에 뭐 원자재도 미친듯이 올랐죠. 채권 가격도 지금 미친듯이 올랐죠.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자산이 다 올랐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으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 기업한테 낙수 효과로 꽂아준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한테 곧바로 통장으로 꽂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유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도 코로나 지원금으로 먹을 거 다 사먹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예시로 5억 원 벌었는데 여기에서도 명품 500만 원도 못 쓰냐? 남편을 설득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매력이 꺾여야 된다. 명품이든 자시든 간에 지금은 인위적으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제발 좀 사지 마. 사는 걸 멈춰. 이게 되려고 하면 중국처럼 그냥 제로 코로나 정책 딱 한 번 하면 딱 한 달만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 정치인 생명 끝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거. 뭐 좀 아쉽죠. 그 다음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구매력이 필수 소비재 구매력이 아직까지도 체력이 된다라는 거죠. 실업수당 아직까지도 많이 내가 쟁겨놨고 아니 앞으로 받을 거고 실업자가 되더라도 앞으로 받을 거고 코로나 지원금 아직까지도 뭐 잘 쟁겨놨다라고 하면 연간 그래도 3천만 원 이상은 있을 거니까 자기 통장에 거기에다가 실업수당 한 6개월에 정도에서 이렇게 좀 받게 되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롱런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투자까지 좀 잘 된 케이스면 더 존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애초에 주식하고 나머지 있는 모든 위험자산에게 더 이상 올릴 만한 기회조차를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야 이 돈 갖다가 인출해가지고 나머지 구매에다가 더 가속도를 안 붙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더라. 다시 한번 각인해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반감기가 아직도 588일 정도 남았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물론 반감기 영향력 좀 둔화되지 않았냐. 이제 반감기 부분에 있는 총 유통량 대비 물량 대비가 좀 많이 이미 채굴이 됐기 때문에 의미 없지 않냐. 10%밖에 안 나왔는데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때까지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더 올라가게 되면 남은 10%에 있는 가치가 더 값어치가 더 높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감기 정도 과거 백데이터는 항상 반감기 이후 때 좀 더 괜찮아지는 형태가 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 때 좀 괜찮아졌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간은 넉넉 잡게 588일 좀 남았다라고 하면 1년 3개월 정도는 여유롭게 좀 잡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